자, 처음 보시면은 이 문장을 읽고 지금 answer the questions question으로 나왔네. 죄송합니다. questions겠죠? 그러니까 아래 주어진 문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 질문 제가 5개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 시험에 5개씩 나오진 않죠.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조금 5개씩 막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형태 우린 5개씩 안 나오는데 실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위에 올라가 있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이 포스트라는 건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이죠. 글을요 수백만 개씩 리무브합니다. 글을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인데 어떤 글일까 봤더니 이런 주제에 관한 글. 그래서 주제 범위, 크라이테리아는 기준이니까 기준이라는 게 이런 기준의 주제, 즉 주제 범위 하시면 돼. such as 예를 들어서 뭐 증오, extremism 하게 되면 극단주의, offense는 모욕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offend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성격이 주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증오나 극단주의나 상대에 대한 모욕, 그런 글들 수백만 개를 removing, 삭제하는 거예요. often results in이니까 그런 어떤 결과를 낳을까? collateral damage죠. 자, 2차적인 피해죠. 의도치 않은 피해가 collateral damage예요. 어떤 피해가 봤더니 that winnow죠. winnow는 앞에는 remove랑 같은 단어. 뭘 삭제하게 될까? 아주 중요한 discussions in society죠. 그럼 어떤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뭐 우리말로 뭐 의견 교환, 토론, 서로 간에 어떤 중요한 주제를 놓고 얘기하는 그런 글도 있겠죠. 그 글도 의도치 않게 삭제가 된다. 그게 collateral damage예요.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죠. 이때 for는 찬성, against는 반대. 즉 뒤에 거를 찬성하는 주장, 뒤에 거를 반대하는 주장. 됐죠? 뭐를요? tolerating extreme speech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여기 speech는 연설이 아니라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글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로 그 speech죠. 그거를 좀 봐줘야 그 tolerate는 참는 거니까 봐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이 극단적이다 할지라도 그걸 눈 감고 용인하자, 봐주자라는 그런 그거에 대한 찬성 의견, 반대 의견. 그는 well rehearsed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well rehearsed 하게 되면 우리말로 어떤 느낌이에요? rehearse가 잘 돼 있죠. 리허설이 잘 돼 있다는 얘기는 이미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각자 아주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걸 찬성하는 주장도 준비가 아주 잘 된 상태고 이거를 반대하는 주장도 준비가 아주 잘 된 상태예요. 리허설을 잘했다는 얘기는 뭐 그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고 각자 할 얘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해서 확실히 딱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이런 게 어려워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역사가 프로바이즈 한다 그러면 역사를 보면 대절이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인사이트는 통찰력 하지 마시고 우리말로 그냥 이해해요. 대절을 알게 된다 하시면 돼요. 대절이 뭔가 보시면 데모크리스트들이 draw the boundaries죠. draw는 선을 긋다잖아요. 그럼 boundaries니까 경계선을 긋는 거예요. 데모크리스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로 보셔야 되고 왜? 어떤 독재 그런 국가들은 어떻게 돼?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잖아, 못하게 그냥 강조를 하면 되는데 민주주의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적절한 선을 그어야 돼요. 이 boundaries라는 건 리미트의 느낌이죠. 그죠? 리미트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based on centuries of experienc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백 년간의 그 경험을 보자. 그걸 토대로 해서 과연 어느 선에서 선을 긋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한지를 알 수 있다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익스트림하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100% 허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탄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디스커션스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적정한 선에서 한도 내에서 선을 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draw the boundaries 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역사적 경험을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panics tend to erupt입니다. panic이라는 건 공포란 단어 중에 가장 강한 단어. erupt는 분출이죠. 그럼 우리말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상하게 막 극단적인 얘기들을 해. 그럼 이러다가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심이 언제 분출한다 보통? 사람들의 두려움을 느끼는 게 언제란 얘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whenever죠. The public sphere예요. public sphere라는 건 영역이잖아요. public이라는 단어는 항상 공적이게 뭐죠? 나중에 여러분 이런 단어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public이라는 건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public한 거죠. 그러니까 공적 사적 해서는 public privacy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public sphere 하게 되면 우리말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어떤 걸까? 뭐 우리 맨날 나오는 SNS가 그럴 수 있고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거 제한이 있을까? 없죠. 자유 게시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알겠죠? 느낌을. 그게 democratize 되는 거예요. democratize 된다는 얘기가 민주화. 이것도 이렇게 해서는 의견이 잘 안 풀리는 거죠. 민주화라는 건 뭐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발언권이 주어지는 거죠. 됐죠? 누구한테 공개된 영역에서는 누구든지 한 사람당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marginalized groups죠. marginalized는 이른바 마진이 뭔데?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메인스트림이 있어요. 알겠죠? 딱 이른바 뭐죠? 기존의 어떤
기존에 이미 세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 메인스트림이고 주변으로 밀려난 이른바 소외된 됐죠? 그런 소외된 계층들이 marginalized group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알게 중심에서 밀려난 그런 그룹들, 소수 집단, 힘이 약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given a voice를 얻게 되는 겁니다. 목소리를 받는다, 즉 발언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권리. 그죠?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권리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기득권층들이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막 나와서 자기 얘기들을 막 쏟아내니까. 그럼 패닉스가 이럽트하는 겁니다. 자, 그럼 those 어떤 사람들일까? Traditionally,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shaped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이 여론이잖아요. 이른바 중론이에요. 어떤 사회 어떤 대중적인 그 의견을 shape죠. 이때 shape는 형성하다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influence입니다. 형태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론을 좌지우지했던 하시면 돼. 그런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층이죠.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 The new, 새롭게 탄생, openly expressive, 대놓고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리낌 없는 게 보이시면 돼. 오픈이니까. 그런 mob들이, 이 mob이라는 거 지금 다운 펼쳐놨죠. mob은 여러분 군중이 아니라, 일반 군중이 아니라 폭도예요. 폭력을 일삼는 무리들이 mob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기존까지 소외를 받던 사람들이 글을 마구 써대니까 두려운 거죠. 이 두려운 사람들이 보기에는 mob인 거예요. 다운 펼쳐놨죠. 실제 mob이 아닐 수도 있죠. 이 다운표라는 거는 일방적인 생각의 느낌이 있거든요. 즉, 이런 기존의 기득권층이 생각하는 폭도들이 manipulated 되지 않을까. manipulate는 조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어에 대해서 조종을 받는 거죠. 바이어가 뭔데? 위험한 생각. 프로파간다는 정치적인 어떤 선전, 선동하는 그런 느낌이 프로파간다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조종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뱉어내는 말이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From the very start니까 그냥 가장 처음이야. 처음이란 얘기는 저 뒤에 나올 거예요. 뭐뭐가 가장 생겼던 가장 처음부터 the concept of free speech죠. free speech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 개념은 has been a perpetual tug of war입니다. tug of war라는 거는 유명한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서로 잡아당기는 전쟁이니까. perpetual은 영원한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줄다리기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free speech를 얼만큼 줘야 돼?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위험해. 다시 끌어오죠?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 탄압이 돼. 이쪽으로 다시 끌고 오면 어떻게 돼? 너무 막 사람들이 아무 얘기나 막 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줄다리기란 말이 나오고 usually 보통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줄다리기예요? The privileged예요. privilege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권층, 기득권층. 됐죠? 기득권 비치는 권리층 거 잘 봐야 돼. Who are willing 이죠. 이 기득권층이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어요. within limits가 중요. 어떤 한계 내에서. 제한을 하고서 그 안에서는 괜찮다는 얘기야. 그 안에서는 뭘 하겠다? tolerate open discussion이니까 공개된 의견 교환.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는 걸 허락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제한적 범위 내에서. and죠. between A and B인데 두 번째 B는 뭐가 돼? 이전에만 해도 powerless한 그룹이죠. 됐죠? 아까 voice를 얻기 전에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발언권을 얻기 전만 하더라도 전혀 힘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근데 who assert their rights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을 한 거예요. make themselves heard는 자기 자신이 heard 되게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른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 내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 글이라는 게 사실 반복이잖아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보여야 돼. 이 형식은 보여야 돼요. 이 형식이 안 보이면 이른바 기본이 조금 흔들리는 분들이고요. 형식이 보이는 상태에서 저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 이제 그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세요. 자, this conflict죠. this conflict는 당연히 뭘까? conflict가 가리키는 단어가 뭘까요? this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올해 만약에 시험 문제 같으면 그죠? 똑같이 낼 수 있어요. conflict가 가리키는 말. 아니면 뭐 빈칸을 쳐놓고 그죠? 여기에 똑같은 말 문장 내에서 골라서 쓸 수 있죠. 그럼 이 conflict는 뭐가 되는가? 앞에는 줄다리기가 되는 거죠. 그죠? tug of war예요. 그런 게 글을 읽어나가는 지금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영어 문제, 그 독해 문제 기본은 뭐죠? 흐름이에요. 흐름이라고 흐름.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뭐가 뭐를 받고 뭐가 뭐를 받고. 자, 이런 두 집단 간의 갈등, 줄다리기는 자, would repeat itself죠. 여기는 from the very start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고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맞죠? 처음부터. 아주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니까. repeat itself니까 다시 한번 반복. 여기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 이 느낌이죠. 왜? 뒤에가 in the early modern era니까 근대 초,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 뭐 이런 느낌, 뒤에 18세기 나오는데 18, 19세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줄다리기였고
자, 근대 초반에 와서도 되풀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계속 줄다리기 계속되는 거야. 자, Enlightenment Thinkers니까 Enlightenment는 이른바 계몽사상. 18세기 계몽사상의 사상가들이 established.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뭐를 확립해요? The principle of free speech.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원칙, 사회 기본 원칙을 얘네들이 이제 이론을 주장하면서 설립을 하는 거죠. 그럼 they look to Rome이에요. rather than Athens가 아니라. look to란 건 이쪽을 바라보는 거니까 지금은 참고하다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모델 원칙을 만드는데 아테네보다는 로마 쪽을 쳐다본 거예요. 그럼 아까 from the very start 하면서 줄다리기가 있었다. 옛날에 뭔가 있었고 아테네의 원칙보다는 로마의 원칙을 쫓아간 거죠. 자, 무슨 얘기일까? 자, while they demanded입니다. they는 누굴까? they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겠죠. thinkers겠죠. 이거 반드시 연결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자, public affairs죠. 이른바 공적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과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에서 디맨드를 요구를 해요. 아니, 보이스를 요구를 해. 발언권을 요구한다라는 건 결국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they did not necessarily think죠. 반드시 뭐라고 생각한 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권리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됐죠? 그럼 자, 로마하고 아테네 중에 아테네가 아닌 로마의 원칙은 뭐예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허용하는 건 아니죠. 자, 당시의 영국이 enjoyed one of the freest presses in Europe이에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freest니까. 그렇지만 it rested on입니다. it은 앞에 있는 그 언론의 자유, one of로 썼으니까 복수를 받은 거예요. rested on은 뭐죠? depended on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에 좌우되다, 이거에 의지하다란 말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장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거를 결정하던 것은 이거였다. 뭐가? delicate balance between order and liberty죠. delicate는 미묘한이에요. 아주 맞추기 힘든 까다로운 균형이라는 게 보이셔야 돼.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 뭐하고 뭐? 질서와 자유.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무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너무 사회 질서를 주장하게 되면 자유가 탄압받고 그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그래도 자유로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였지만 영국도 뭐 이거 여기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줄다리기 보이시면 느낌이 보이면 돼요. 크리티시즘이죠. 비판을 해요. 기존의 사회 질서를 비판을 해. 누가? radicals들이. 익스트리미스트예요. 아까 얘기한 극단주의자들. The newly emerging working classes죠. newly emerging이라는 건 그때까지 없었던 새롭게 등장했던 working classes예요. 저기 18세기, 19세기 영국 산업혁명이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이 뭐죠? 노동자 계층이겠죠. 이 사람들이 시존의 사회 질서가 마음에 안 듭니다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거는 was punished예요. 처벌을 받은 겁니다. 뭘로? sedition으로. sedition은 정치적 선동이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도를 제한을 넘게 되면 이건 처벌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처음부터 줄다리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18세기 계몽사상에서는 아테네가 아닌 로마 쪽을 택했다. 로마는 뭔데? 모든 사람한테 무조건 허락하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까 좀 전에 뭐죠? 오드하고 리버티 사이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자, proponents죠. proponents는 supporters예요. 찬반할 때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limited speech니까 limited니까 뭐예요? 표현의 자유를 모두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일부 허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들 뭐라고 주장하죠? The rise of totalitarianism입니다. totalitarianism이라는 건 전체주의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수 있다? 독재예요, 저것도 결국. 가장 대표적인 나치, 히틀러 생각하시면 되죠. 20세기에 저 전체주의가 부상을 하죠. 됐죠? 이게 등장을 하면서 뭘 바꿔놨다? calculus of tolerance를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tolerance는 이게 허용하는 거잖아요. 허락하는 거죠. 참는 거니까. 그게 calculus에 바뀝니다. calculus라는 단어는 원래가 미적분이잖아, 수학에서. 미적분이고 calculation 하셔도 돼요, 계산. 저건 그냥. 계산이라는 건 뭐죠? 판단이 되는 겁니다. 판단.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허용하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지 말지, 그 판단이 지금 calculus를 보시면 돼. 판단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왜? 너무 허용을 했더니, 어때? 20세기에 각종 전체주의,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등장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 나치가 나와요. 나치가 어땠길래? shamelessly. 정말 파렴치하죠? 뭐를 악용했어요? The press freedom입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선전을 퍼뜨린 거예요. only to,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어디에서? ruthlessly. 아주 무자비하게 censor. 검열하다죠. 자신들의 정적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열을 하는 거야. Once in power in 1933니까 1933년에 집권을 하는 거죠. in power는. 그 집권을 해서 어떻게 돼? 다 검열하고 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더라도 다 허용을 하니까 나치 같은 애들이 그걸 이용해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을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떨까? 인터넷이 presents입니다.
브랜드는 우리한테 주다, 제시하다 이 느낌이에요. 자, 뭘 주고 있죠? The same challenges예요. 자, challenge란 단어는 명사로 나올 때는 도전이라고 하지 마시고 되게 안 어울려요. 우리말로 어떤 느낌이죠? 어려운, 핵, 그러니까 우리말로 뭔가 이렇게 장애물의 느낌이 challenge죠. 넘어야 될, 어떤 극복해야 될 과정, 숙제가 항상 challenge세요. 그럼 인터넷이 우리한테 똑같은 숙제를 던져준다? 똑같은 장애물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와 같은, as did, such as, the same하고 as가 걸리는 겁니다. 1세기 전에 라디오가 그랬고 그 전에 the printing press니까 인쇄술이죠. 인쇄술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말할 수 있는 그 범위 넓어진 거죠. 책으로 만들어서 퍼뜨릴 수 있으니까. 라디오가 나오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퍼뜨릴 수 있었죠. 이게 앞에 나왔던 뉴 테크놀로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돼? 요즘은 인터넷이 나오면서 SNS 게시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인터넷 가볼까요? far right 웹사이트입니다. 극우파입니다. far right니까. 극우파 웹사이트나 극우파 지도자들이 not only attract readers죠. 자, readers라는 건 지금은 글을 읽는다, 즉 자신들을 추종하는, 자신들이 인터넷 써놓은 글을 읽는 거니까, 그죠? attract readers를 어떻게 끌어모은다? with their venom입니다. venom은 독이에요. 독이란 건 독과 같이 뭐 아주 나쁜 악성 메시지죠. hatred입니다. 증오. 우리 이 사람들을 뭐 때려 죽여야 한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식의 증오가 섞인 그런 메시지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not only but입니다. parlay죠. parlay는 사용하다. 즉 우리말로 이용하다. 유사하시면 돼요. 알겠죠? 바꾸다도 괜찮은데 지금 사용하다로 보시면 되고 바꾸다도 괜찮아요. parlay는. 잠깐만요. 얘하고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criticism나 victimhood나 censorship을 into야로 바꿔서 이용해 먹는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뭐를 바꿀까 봤더니 자,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극우적인 주장을 하잖아요. 누가 비판을 하겠죠. 그죠? 그런 글. victimhood니까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censorship, 검열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탄압합니다. 우리를 비판해요. 우리는 희생자입니다. 우리를 검열하러 듭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어느 쪽으로 활용하는 거야? seductive한 lure죠. lure는 미끼, 유혹. seductive란 단어는 뭐죠? 마음 끌리게. 됐죠? 그리고 to strengthen their appeal입니다. 자신들의 매력을 자신들의 어떤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금년시험보다는 이 지문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많이 읽으면서 막 정신이 없는 거야.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감히 여러분들을 그냥 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영업을 제대로 안 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은 아닌데 그래서 글을 제대로 못 읽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세 개의 프레이즈를 고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밑줄 친 marginalized 그룹과 같은 의미의 세 개의 프레이즈죠. 그러니까 marginalized를 일단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주변에 밀려났다, 소외받았다, 우리말로 그때까지 힘이 없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세 개를 나타내는 말이 이거였죠. 그죠? 하나가 이거였고, 두 번째가 이거였고, 세 번째가 이걸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뭘까? 뉴 테크놀로지의 예가 세 개가 나왔죠. 그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글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해한 것처럼 읽으시면은 솔직히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세 개는 이게 나왔었죠? 3번에 대한 답 뭘까요, 여러분? 3번에 대한 답 여러분이 한번 올려볼까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인대로 쓰게 되면 퍼페추얼까지 넣어주시면 괜찮죠. 됐고요. 4번은 지금 welcoming이라고 했기 때문에 accepting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실 거는요. 비동사에 요걸로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비동사의 형용사의 of를 쓰잖아요. 그럼 동사랑 같은 말이에요. 동사. 그러니까 지금도 be welcoming of죠. 그럼 welcome이에요. be accepting of죠. 그럼 accept예요.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그죠? 그럼 universal freedom of speech니까 universal은 뭘까? 보편적인이죠. 전체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준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Athenians예요? 아니면 로먼스예요? 이거는? 아까 로먼스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18세기에 Enlightenment thinkers들이 할 때 어느 쪽을 더 참고했다 그랬죠? 아테네가 아니라 로마라 그랬죠. 맞죠?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모두가 그런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로마 쪽은요, 모두에게 그런 권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은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유니버설이란 말이야. 이건 보편적인이잖아요. 알겠죠? 그 답은 누가 되는 거야? 에스니언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흔히 잘 나오는 여러분 그 서술형이 익스플레인 하는 건데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나 제 생각에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자, delicate한 밸런스에 달려있다 order하고 liberty.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여러분? 무한정 자유를 주는 게 아니죠. 아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줄다리기의 느낌이 보이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사회적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균형을 맞추는 거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적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여러분 글자를 많이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 이거 뜻이 뭐죠? I've only so much money.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적다는 느낌이 딱 와야 돼요. 나 돈 그거밖에 없어, 이런 느낌. 여기서 중요한 건 only예요. 그러니까 only so much, only so many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 우리말로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돈 무작정 쓸 수 없어. 난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영국에서 영국이 어떤 나라였던 얘기죠? 가장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많았던 나라죠. 그렇지만 무슨 얘기예요? 무작정 자유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가장 쉽게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제 기준에서는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무작정 자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예요. 이게. 이거를요. 여러분 생각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해되십니까? There was a tricky trade-off 하다. trade-off라는 건 우리말로 어떻게 느낌이죠? 양자택일이에요.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을 때 보통 trade-off라는 말을 써요. A를 줬으면 B를 포기해야 되고, 그렇죠? B를 줬으면 A를 그게 trade-off거든요. 그 trade-off는 양자택일. 되게 둘 다 가질 수 없을 때 되게 난감한 선택일 때 쓰는 게 trade-off고요. tricky는 곤란하니에요. 그러니까 stability와 freedom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가 되게 우리말로 줄다리기, 곤란한 상황,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어떨 때는 stability를 택해야 되는 거고, 어떨 때는 freedom을 택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쓸 수 있으면 상당히 잘 쓰시는 거고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런 문장.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집에서 다 풀어보시고 저한테 답을 보내는 거예요. 숙제. 답 안 보낸다고 수업을 못 듣는 건 아닌데 숙제로 해서 보내시고 틀리고요. 여기서 그냥 이거를 시간 그냥 무한정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쭉 읽어보는 공부와 이걸 시간 내에 풀어보려고 막 긴장해갖고 풀고 틀리고 아 내가 이걸 전혀 모르는구나 이쪽은 약하구나 아는 거는 차이가 되게 커요. 그걸 일주일에 8문제씩 해보는 거예요. 저랑 제 수업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